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브 조명을 사용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브 조명은 요런 것처럼 이렇게 빛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천장 쪽을 향해서 간접 조명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요렇게 그 빛이 나오는 것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충분한 어떤 밝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시 사진에도 보면은 이쪽에도 빛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또 꺼져 있고요. 그래서 코브 조명은 단순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만 익히시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기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면도인데요. 보통 이제 거실 전체에 코브 조명이 이렇게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주방이라든가 현관 같은 공간이랑 연계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사이즈를 다 반영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3300, 1500 그리고 3000, 그러면 총 한 7800?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4500이고 3000이니까 7800 정도의 사이즈 주방까지. 그리고 옆쪽의 넓이는 지금 한 3600 정도인데 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 4000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7800과 4000 정도의 사이즈로 일단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먼저 이제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또 공간 자체에 이렇게 쿠브 조명 자체를 전체적으로 뿌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를 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이즈처럼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가로로 4000 정도로 하고요. 콤마 뒤로는 7800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 더블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다시 더블클릭해서 밀기 도구로 높이를 2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옆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더블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옵셋, 면에다 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값을 2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면 선택하고 컨트롤 X. 이때 더블 클릭하시면은 안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성과에도 선택되기 때문에 컨트롤 X 눌렀을 때 이게 다 잘려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면만 선택하고, 이게 또 면만 선택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면 선택하고 컨트롤 X. 그 다음에 얘는 세 번 연속 클릭하면 다 선택되잖아요. 필요 없거든요. 지워주고요. 빈 공간을 찍어서 그룹을 닫고, 이제 이거는 딴 거랑 섞이지 않게 해놓고 아까 복사했던 거, 그러니까 잘라내기 했던 거, 그거를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붙입니다. 이걸 다시 메이크 그룹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랑 붙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얼마큼 올려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 잠깐 하이드 해보면은, 이건 제가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천장까지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이 내부 구조의 높이는 또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는 한 24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지금 저는 200으로 잡고 작업을 한 건데, 이 높이가 낮으면 빛이 좀 너무 세게 천장에 뿌려지고요. 지금 이것도 꽤 세게 뿌려진 건데 이제 빛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 정도 이렇게 올리시면은 좀 더 은은하게 장면이 표현될 수 있고요. 저는 300으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2400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2400에 올라가고 추가로 300이라는 공간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2400에 300이니까 2700이 올라가면 되겠네요. 2700 올려주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닥을 복사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선택하고요. 컨트롤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외부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스페이스바 엑스레이를 켜고 내부에 여기 이제 치수 측정하는 걸로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500이 나오는데 제가 높이는 2400을 한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200짜리 높이를 갖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밀기 도구로 아래쪽으로 100을 내립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실제 천장의 높이에 해당하는 2400이라는 높이가 확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0이라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천장 실제와 비슷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창문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것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깥쪽에다가 네모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우연하게 그냥 정사각형 비슷하게 그렸는데요. 이런 거 이제 그릴 때는 방향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한쪽을 좀 길게 그려주시면은 좀 덜 헷갈립니다. 여기가 3000 정도, 그리고 창문의 높이는 한 2200 정도 하겠습니다. 3000에 2200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일단 더블 클릭, 그리고 중간 부분에 놓을 거니까요. 중간을 잡아서 여기다가 일단은 미드 스냅을 잡아서 이렇게 놓고요. 엑셀을 킨 다음에 바닥의 높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방향키 위 아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냅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높이가 딱 맞죠. 보통 창문을 보면은 거실 바닥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실 바닥에서 살짝만 띄워주겠습니다. 한 10 정도, 네, 10 정도 둘러하고 여기서 10 정도 이렇게 살짝만 단 차이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표현상으로 한 약간의 차이를 뒀을 뿐이고 바닥이랑 똑같은 높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라내서 컨트롤 X,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같은 자리에다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붙입니다. 그래서 밀기 도구로 이걸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창문이 생길 수 있는 공간으로 뚫리게 되죠. 요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창문을 만들어 줘야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 바깥쪽으로 한 벽체의 두께가 지금 200인데요. 보통은 이제 벽체보다는 이 창틀의 두께가 얇은데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안쪽만 찍을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200으로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안쪽으로 40 정도 두께를 주고 밀기 도구로 밀어서 뚫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된 거죠. 또 이 안에다가 중간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만들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 창문 유리틀의 두께는 역시 4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해서 이렇게 옵셋 할 때 찍을 때 순간적으로 더블 클릭이 돼서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언두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 80 정도. 그리고 이제 밀기 도구로 뚫어주면은 이렇게 막히죠. 여기도 그룹 닫아주고요. 이제 유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하고 두께는 한 5 정도 주겠습니다. 5mm 정도면 꽤 두꺼운 유리긴 한데 그냥 여기는 편의상 그냥 한 5 정도 저는 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한 2mm, 3mm 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5mm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누르면 녹색으로 이제 락이 걸리고, 그러면 정중앙에 이렇게 잘 정렬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추가로 선택을 해서, 아 맞다, 이게 창문을 먼저 반대쪽으로 넘겨야 되네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유리를 먼저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 유리 좀 더 만들게요. 지우고 이게 창문이 이거 반대로 이제 미러에서 복사하면은 가운데 딱 맞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창문들은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건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윈도우 모드로 선택. 자, 그리고 옆쪽으로 반 정도만 보냅니다. 이 두께가 80이었으면 40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미러는 별도로 이런 건 이제 JHS 파워바라는 건데 여기도 미러가 있고요. 별도로 이제 미러라는 그 익스텐션을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미러는 이제 따로 그런 것들 좀 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겹치죠. 그럼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주면은 서로 어긋나, 가운데에서 딱 만나서 어긋나는 그런 창문의 형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제 유리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완성됐으니까 더 크기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5 정도 두께 주고, 이것도 역시 그룹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가 않죠. 이게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 유리창의 위치랑 똑같은 여기를 이제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습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때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그 거리 떨어진 거를 똑같은 이 자리에다 찍어주면 같은 자리에 복사해서 들어가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테두리랑 유리랑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 자, 끝에 한번 찍고 중간 한번 찍으면 알아서 중간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창문이.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를 틀까지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를 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거 엑셀을 잠깐 보면 이제 내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잡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문까지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장면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장면을 잡을 때는 내부에 뭐 물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 자, 탑뷰 그 천장을 잠깐 하이드 하고요. 엑셀에도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바닥이랑 붙지가 않는 게 그룹을 해놨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줌 셀렉션, 이거는 뭐 별도로 익스텐션 안 깔아도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당겨지잖아요. 뒤쪽으로 조금 빼주고 휠 굴려서,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빼면은 벽 속으로 이제 카메라 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씬 탭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장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장면을 잡는 거죠. 이때 천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눌러서 이렇게 눌렀을 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는 작업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걸리니까 신기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 뷰에 가서 애니메이션 세팅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요 애니메이션 세팅인데요, 여기서 메뉴에 있는 이네이블 씬 트랜지션 이걸 빼주면 저렇게 안 됩니다. 근데 찍으면 바로 탁 이렇게 오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환시키고 오른쪽 눌러서 업데이트 한번 하고, 또 조금 변환시키고 오른쪽 눌러서 업데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장까지 어느 정도 보이게, 이게 나중에 여기 위쪽에 커브 조명 만들면 또 수정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게 이 정도 보는 걸로. 자,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에 가서 감춰진 이 천장을 또 복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가도 띵 누르면은 이제 원래대로 오죠. 상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카메라만 나중에 조정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천장을 뚫어 볼 건데요. 천장 구조는 요게 제가 이제 미리 완성을 했던 이제 그림이고요. 이건 미리 완성했던 그림이고, 그거 완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메뉴에 막아주는 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300이라는 높이 안에서 다 요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메뉴에 막아주는 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를 하이드하고, 중간에 보면은 이게 조명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조명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조명 앞쪽에 막아주는 세로로 막아진 판, 이건 뒤쪽에 이제 막아진 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뚫린 천장 역할을 하는 판이 또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천장을 만드실 때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물천장, 코브 조명, 그리고 건축화 천장,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거 만드실 때는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조명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 건축화 천장에 들어가는
쿠브 조형만으로는 전체적인 밝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뷰를 탑뷰에서 볼게요. 탑뷰, 그 다음에 뷰 카메라 패러럴 프로젝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똑바로 보는 뷰가 되는데요. 자, 엑셀을 켜고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네, 이게 이제 넓이가 지금 한 4000 정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넓이를 지금 한 2500 정도 잡혔고, 여기는 이제 3000 정도 잡혔는데, 그러니까 부엌이 있는 곳까지 다 영역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실의 넓이는, 여기 보면 거실의 넓이는 한 여기까지니까요 4800 정도 됩니다. 넓이는 한 3600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거실을 다 커버, 뭐 전체적으로 다 깔지는 않을 거니까 4800이었으니까 한 3500 정도, 뒤에 거는 여기 3500, 넓이는 그러니까 4000 정도의 넓이를 잡았었으니까는 한 3000에서 양쪽에 500씩 남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560, 2600 정도 잡게요. 이 정도 크기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00 콤마, 그리고 앞뒤로는 일단 3000 정도 해볼게요. 30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4800이었으니까 4800이었으면은 뭐 한 여기까지는 3000이니까 300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사각형이 이제 천장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위에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천장에 좀 붙어 있을 텐데, 자, 이거 이제 빼고, 이거를 위치를 중앙에 맞춰줘야 되니까, 자, 미드 스냅을 잡고 여기서도 미드에다가 잘 갖다가 놓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 미드인 그룹이라고 떴을 때 이제 놔주면은 제대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뷰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에서 이게 패러럴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볼 때는 패러럴을 해놓으면 똑바로 보이는데, 3D로 볼 때는 퍼스펙티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뚫어줘야죠. 약간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앙에 맞췄을 때 양쪽의 넓이가 지금 700, 여기도 700, 그러면 이쪽도 700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이쪽으로 700, 이 정도 해주고, 이제 얘를 컨트롤 X, 더블 클릭, 천장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붙여놓고 뚫습니다. 이걸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300을 주면 뚫리죠. 왜냐면 이 높이가 300이기 때문에 그 높이값만 맞춰주면은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브 조명의 구조, 자, 맨 밑에 얇은 판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뚫려있는 얇은 판이 필요한데요. 자, 이거를 300이었으니까 밑으로 살짝 내리고 290을 주면 높이 10 정도 되는 얇은 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에, 앞쪽에 막아주는 판 하나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앞쪽에 이렇게 막아주는, 조명 자체를 막아주는 이런 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막아주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 그거는 이거에서부터 넓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제 더블 클릭하고, 두께가 지금 10 정도인데 여기 위쪽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데 면을 막아줄 때 여기에다가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만 이렇게 딱 지우고서 이걸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런 선들이 전체가 다 잡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선을 그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면이 막히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선을 그려도 이게 막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이. 그래서 센터가 안 잡혀요. 센터가 제대로 안 잡혀요. 이 선이 분명히 요만큼 빠지고 선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전체 길이에서 잡혔던 미드랑 지금 잡히는 미드랑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면 추가로 만들 때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려서 만들었다가 얘를 지우면은 그런 건 괜찮아요. 이런 선이 전체가 다 잡히죠. 그래서 면 만드실 때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면을 만들었잖아요. 컨트롤 X를 잘라냅니다. 이때도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면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면만 선택하고 컨트롤 X, 그리고 그룹을 닫습니다. 그룹을 닫아주고 여기다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예, 요거는 이제 붙여놓고, 예,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 그룹을 또 합니다. 이거를 그룹을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되게 간단한 건데, 구조상으로는 간단한 건데 이걸 또 보시기에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판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판은 이제 여기에 앞에 작은 테두리, 뒤에 넓은 테두리, 중간에 조명 만드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거만 잘 하면은 사실 코브 조명 끝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고요. 이거 그룹인 거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옵셋. 이면에서 옵셋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옵셋이 안 돼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따로 이거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10 정도 대충 찍고 10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안 움직이면은 숫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헷갈리지 않도록 가운데 면 지우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지우지 말고 얘를 컨트롤 X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보관하세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면만 찍어서 컨트롤 X. 자, 그러면은 이게 테두리가 10 정도 두께를 갖는 그룹이 된 게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거의 높이를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50이면 5cm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막아주는 거 하나 만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컨트롤 X 눌러서 그 판때기를 이제 잘라냈잖아요. 그거를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또 이제 불러와요. 그러고 이걸 또 그룹시킵니다.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만들면은 계속해서 이제 백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주는데, 이거는 뭐 만들 거냐면 이제 조명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부터 한 70 정도 이렇게, 요게 이제 조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룹된 거니까 제가 이제 뷰에 가시면은 여기 컴포넌트 에디터라고 있는데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Alt Q로 그 단축해 놨는데, Alt Q 하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여기 경계선에서부터 70만큼 두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면은 안 써요. 이 선도 안 씁니다. 예, 뭐 이거 다 더블 클릭해서 다 지워버려도 돼요. 예, 이 선만 쓸 건데 이 선이 이제 곧 조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룹이 된 거고요, 얘는. 자, 그래서 이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을 해서 여기 맞춰가지고, 이쪽 방향이 Y축이기 때문에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딱 누르면 Y축 방향으로 이게 이제 딱 그려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데다가 조명을 넣으면은 이제 뭐 T5 조명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명의 규격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한 반지름 값을 7.5를 주면은, 예, 이렇게 1.5 정도, 15mm 정도 되는 거죠. 1.5cm 정도 되는 이제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선을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따라가기, 따라가기 원래 경로부터 선택하는 거죠. 따라가기, 그리고 면 찍으면 이렇게 이제 형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이 조명 자체가 아까 반지름이 7.5였으니까 위쪽으로 한 10 정도 올려주면 바닥에서부터 살짝 떠있는 그런 이제 조명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레프트에서, 아니 프론트랑 레프트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패러로 걸고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떠 있죠. 실제 조명이라고 해도 이제 이렇게 이제 떠서 약간 떠서 표현될 거고요. 조명 관련된 거는 실제랑 똑같이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겨도 이 모델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엑스레이를 풀고,
아까 이제 가운데 이 부분, 중간에, 이걸 만드는 중간에 뭐 잘라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또 하면은 아까 그 가운데 이 면이 또 살아납니다. 아까 복사했던 걸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막아주는 판, 가장 최종적인 높은 거 막아주는 판. 그래서 옵셋을 해서 아까 여기까지가 70이었죠.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게 한 100 정도. 너무 좀 적네요. 한 120? 한 150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룹을 하겠습니다. 다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래서 열어보면은 하이드레스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룹을 열면은 나머지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Alt Q로 단축해 놨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면을 지워주고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바깥쪽에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계산 한 10 정도. 이것도 두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옵셋은 이렇게 저 마우스를 이렇게 옵셋 작업을 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이 값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잘 고정하고 값을 수정하시면 좋고요. 지우개로 안쪽에 있는 선들을 지워주면, 이것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게 이 면을 먼저 지우고요. 저한테 필요한 건 이 얇은 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지우고, 3번 연속 클릭해서 지우면은 딱 요거만 남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쪽까지, 지금 제가 가장 밑에 뚫린 거, 이게 높이가 10이죠. 그 다음에 위에도 하나 막아줄 건데, 그 위에 막아주는 거는 사실 뭐 두께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 사이 공간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10이죠. 그리고 위에 한 10 정도, 저는 이제 두께 한 10 정도로 막아줄 건데, 두께 10 정도로 막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올라와야 될 높이가 밑에 10 위에 10 깎였으니까 한 280 정도. 여기 전체 높이가 300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위에 좀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그 두께만큼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굳이 숫자를 안 따져도 되고, 이걸 이렇게 대충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맨 밑에 지금 네모나게 구멍 뚫린 판인데, 이걸 복사해서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위에서 뚫렸는데 얘가 더블 클릭해서, 자, 요 두께가 이제 아까 10이었죠. 10이었는데 요거를 저는 40을 더 내려서 전체 두께 50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에선 딱 막혀서 보이지만, 이거 제가 잘못 붙였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딱 붙이면은 전체 두께는 50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50이죠. 근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게 딱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50 내려간 건데, 밑으로 50 내려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지금 30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은 요거 10, 요거 50, 그러면은 60이니까 한 240? 이 정도 이제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 바깥쪽에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은 이제 요것만 보이지만 Alt Q 다시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보이죠. 밀기 도구로 윗면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스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맞게 올라가겠죠. 이게 뭐 높이가 240이냐 60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모델링 한 다음에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줌 익스텐드 이거 누르면 이제 멀리서 볼 수 있고, 이걸 막아주면 되죠. 맨 위에 이거 더블 클릭해서 밀기 도구로 이렇게 여기까지 막아주시면 그런 기본적인 모델링이 끝납니다. 이렇게 우물천장의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거 만들고 났더니 이게 너무 높게 보이네요. 이게 조명이 좀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명까지 넣고 완성을 해보고서 만약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고요. 요런 이제 구조에다가 조명을 이제 달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